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강원입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도내에서도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또다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로써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9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가 대거 늘면서 조심스럽게 2차 대유행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러한 개인 방역 수칙에 달려 있습니다. 네, 8월 18일 7시 뉴스 강원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200명대로 늘어 닷새간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중대 기로를 맡고 있습니다. 철원 수해 지역이 자원봉사자의 온정의 손길로 수마의 상처를 입고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도권발 코로나 감염세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2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긴급점검에서 최근 코로나 상황을 점검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2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닷새 동안 집계된 확진자만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이 다양한 장소로 2차 전파를 일으키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246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감염이 235명으로 서울, 경기에서만 183명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인천 18명, 부산 7명, 대구, 전북 각각 6명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권역별로 대전, 세종, 전남, 경남 등 4곳 지역을 제외하고 산발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특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돼 또 다른 교회와 사무실, 병원, 콜센터 등으로 2차 전파가 이뤄진 사례가 곳곳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미국, 유럽 등과 같이 대유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로 문턱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지난 신천지 유행 때보다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형이라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유행이 시작됐고 고령 확진자가 많은 점도 문제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의 경우 60대 이상이 3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인명피해를 막는다는 심정으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예외 없이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에 서울, 경기 지역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인구 2,500만 명이 밀집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일상이 멈출 수 있고 고령자와 노약자분들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전담병원을 재지정하고 병상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자 발생 증가에 따라 중환자용 병상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신규 환자와 기존 입원 환자의 중증도를 파악해 병상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45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노원구의 한디옥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교회 정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달라고 종교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교회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132명이 늘었습니다. 해외 접촉은 1명이고 131명은 모두 국내 감염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하루 새 75명이 늘어 서울시 누적 확진자는 282명이 됐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포함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국 457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사 대상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사랑제일교회를 직접 행정조사해 2,788명의 명단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484명은 기존에 제출받은 4천여 명 교인 명단에 없는 인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통신사 기지국에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에게 즉시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방문했거나 했던 것에 대해서 감염력이 굉장히 높다,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를 하고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노원구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교인이 처음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민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수련회에 참여한 교인과 가족 193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인데 16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서울시민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도 8명이 늘어 모두 48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교회발 확진자 급증으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이달 30일 집합 제한 명령 기간 동안 교회 정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달라고 종교계에 부탁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검사 대상자 전원이 한시라도 빨리 검사를 받아 환자를 발견하고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한다면서 보건소는 물론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격리를 해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내일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오전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던 정세균 총리. 오후에 긴급히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현 단계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 외에 인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은 물론 도서관과 박물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도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 내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내일 새벽 0시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나의 일상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 상향도 불가피하다며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경찰, 지자체 등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도 앞으로 방역 방해 행위는 국민안전보호와 법치 확립 차원에서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오늘 하루 강원도에서도 확진자 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과 상당 부분 연관이 있는데 피서객이 지역민을 감염시킨 사례도 나와 막바지 피서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규엽 기자입니다. 추가 확진자 6명이 나온 곳은 원주와 강릉, 춘천입니다. 원주 확진자 2명은 서울시 동작구 확진자와 접촉한 40대 부부입니다. 강릉에선 수도권 확진자가 머문 숙박업소의 직원과 평창 여행 중에 강릉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확진된 서울 거주 10대 학생 등 2명입니다. 춘천은 고양시 확진자의 가족과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강원대 유학생 등 2명입니다. 이로써 강원도 내 확진자는 최근 엿새 동안 13명, 누적으론 모두 90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강릉의 숙박업소 직원은 지난 13일 속초 60대 남성에 이어 지역에서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입니다. 이 때문에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리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선 감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게 불안도 하고 손님을 받을 때 눈치도 보고 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도 하고 많이 꺼려져요. 동해안 지자체들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정된 축제 등 일부 행사는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인파가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또 피서객을 많이 상대하는 식당과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 철저를 당부했습니다.
방역에 관한 것이라든가 기왕에 이제 선제 조치에 관한 부분들은 2단계 조치와 거의 유사한 그런 어떤 강도 높은 방역 활동들을 저희들이 전개할 것이고, 지자체들은 또 피서지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해수욕장 조기 폐장까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주민 불안은 물론 막바지 피서 데모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서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가자,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은 모두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춘천시는 참가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될 경우에 입원비와 치료비 등에 대해서 부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진단검사 건수를 기존 하루 최대 200건에서 앞으로 1000건으로 늘렸습니다. 또 현재 11명인 비상대응팀을 2배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핵산 추출기 등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진단시약도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춘천 중도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군소야당들이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의회 의원 등 49명을 2차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혈세 부담 증가와 사업 임대 수익률 하향 조정 의혹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춘천의 시민사회단체와 군소야당들이 강원도지사와 집행부를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고발장을 제출한 지 1년 만에 다시 고발한 겁니다. 부실 검증 짬짬이 승인으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강원도민의 혈세 605억 원이 또다시, 특히 최문순 도지사에 대해선 총괄 개발 협약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강원도 의원 46명도 모두 고발당했습니다. 도의원들이 승인안을 통과시키면서 이게 결국은 이 강원도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배임으로.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안타깝다면서 밀실협약 논란 등은 행정조사가 아니어도 꼭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집행부에서 잘못을 좀 인정하고 있으니까 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진상규명을 좀 해나갈 텐데.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가 아니면 사실상 진상규명은 힘들다며 민주당의 태도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그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있다고 봅니다. 특이 조사로 해야 된다는 것이. 특히 통합당은 9월 임시회에서 행정조사권 발동을 위한 무한투쟁까지 예고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강원도에 대한 정기감사에 착수하면서 감사 과정에서 레고랜드 사업이 또다시 쟁점이 되진 않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지역의 소식을 더 자세히 알아보는 현장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원주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혜정 아나운서, 이 코로나 확산 우려 속에서도 전국 단위 체육대회들은 그대로 열리고 있다고요? 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강원도에서도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대표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구나 테니스 등 전국 단위 체육대회들은 그대로 개최되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현기 기자입니다. 횡성에서 열린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장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입니다. 전국 49개 고등학교에서 선수 등 1,7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 사실상 마지막 무대입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 우려에 대해 무관중으로 대회를 진행하고 경기를 마칠 때마다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구장이 학교의 교육의 연장선인 학교 교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역 철저히 하고 해서 저희가 이 대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강원도 내 다른 시군에서도 전국 단위 체육대회들이 잇따라 개최됩니다. 특히 양구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전국대회만 6개에 달합니다. 선수단과 감독 등 순수 대회 참여 인원은 3,0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선수들의 입장과 지역 경제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걱정도 되고 저희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방역이 1순위. 매일 우리가 새벽 6시에 나와서 체육관마다 다 방역을 하거든요. 저녁에도 하지만. 이에 반해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정선 가리왕산 뮤직 페스티벌 등 지역 축제들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또 횡성 한우 축제는 규모가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모두 코로나 사태 확산 우려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역 축제들은 잇따라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가운데 전국 단위 대회들은 개최되면서 손발이 맞지 않는 행보란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이 제1야전군 사령부 이전 대응 전략으로 2018년부터 육군 사관학교 유치를 준비해왔고 후보지도 4곳 정도 물색해 놓았다며 교통망과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원주가 적합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내에서 육사 유치에 나선 도시는 화천과 홍천, 원주 등 3곳으로 늘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지역 내 65살 이상 노인 48명의 건강관리를 위해 올해 말까지 ICT 기반의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과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해 원격으로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릉을 연결합니다. 이의선 아나운서, 지지부진했던 정선군 신청사 건립 후보지가 올해 말쯤에는 나올 예정이라고요? 네, 48년 된 정선군 청사 신축을 위한 공론조사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에 신축 후보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벌써 10년 넘게 추진이 되다가 계속 지연됐고 또 지역별로 주민들의 의견도 다양해서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2년 건설된 정선군 청사입니다. 2011년 안전진단 결과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50년 가까이 된 낡은 건물인 만큼 유지 보수 비용만 지난해 기준 1억 원에 이릅니다. 민원인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근무 공간도 협소해 신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선군은 지난해 10월 외부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신축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청사를 어디에 지을지 또 다양한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등이 관심입니다. 주민 의견을 듣는 9개 읍면 순회 설명회도 시작됐습니다. 주민 여론이 수렴되면 국민참여단의 집중 토론 과정을 거쳐 이른바 공론조사로 청사 입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첫날 설명회에선 청사 분리 등 방문 편의성을 우선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원청에 볼일을 보시려면은 저희들도 다녀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이래서 나오는 게 더 옳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론되는 신축 후보지는 기존 부지와 정선병원 옆, 종합운동장 인근 등 3곳입니다. 공론화 최종 결과 도출물은 11월 말에 제출될 계획으로 있고요. 제출된 결과물은 공고 형태로 정선군에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 신청사 논의는 2004년 청사 건립기금 관련 조례 제정으로 본격화됐지만 2차례 타당성 검토에서 입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등 각종 논란 속에 지연됐습니다. 무엇보다 읍면별 주민 의견과 요구사항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져 일부 진통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폭염 속에 수돗물 공급이 이틀째 중단됐던 강릉시 사천면 일부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강릉시는 피서지 수돗물 사용량 증가로 어제부터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사천면 판교 1위, 석교 1위 지역에 홍제 정수장 수돗물을 공급받도록 수계를 조정해 공급을 정상화시켰습니다. 코레일은 태백선 철도 제천 동해 구간의 안전 점검이 내일 완료되면 모레부터는 여객과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선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입과 낙석 등으로 지난 2일부터 열차 운행이 전 구간 중단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은 이길리. 피해를 입은 지 열흘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해의 흔적들이 마을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일도 안 하면서 밥도 못 먹겠고 힘들어.
뭐 다 갖다 버리니까, 다 망가져서 다 갖다 버리니까. 냉장고, 세탁기, 테레비 2대 다 갖다 버렸어. 비가 그치면서 수해의 흔적은 물론 이재민들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기 위해 매일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길리 마을 역시 여느 농촌 마을처럼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 자원봉사자와 같은 복구 인력이 절실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전기기술 자원봉사자들은 오랜 시간 이곳에 머물며 재능 기부를 이어갔다. 우리 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죠. 얼마나 이거 보일러 돌려서 또 말리고 하면은 전기가 먼저 들어와야 되니까 벽지를 바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죠. 수해 피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군 장병들. 피해 복구에 참여한 군 장병들은 이재민들에겐 천군 만마와도 같았다. 오늘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수해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렇게나마 힘이 돼서 되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좀 더 호전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길리는 지난 1996년과 1999년에도 철원 지역을 뒤덮은 폭우로 인해 2차례 마을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단 한 번도 겪지 못할 일을 30년 사이에 무려 3번이나 겪게 됐다. 보기에는 집들이 그렇게 다 있는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당사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부분들이 속히 좀 채워져서 다시 정상적으로 좀 생활을 속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직접 이곳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진 못했지만 마음을 담은 구호품과 성금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고 있었다. 군인 포함해서 한 6천 명이 와서 지금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 200여 가구가 침수가 됐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건 다 거의가 씻어냈고요. 이제 앞으로 한다면 이제 농경지 복구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채소, 하우스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자원봉사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군 장병 그리고 온 국민의 걱정과 관심 속에 크나큰 수해를 입은 이길리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저희가 8월 5일 수해 이후 약 한 5천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오셨는데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만큼 일어섰는데 그분들의 그 마음에 보답하는 마음에서라도 이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아주 꿋꿋이 열심히 재난을 극복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들. 이들의 아름다운 땀방울로 다시금 민통선 마을이 일상을 찾길 기대해본다. 집중호우 피해로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철원이 이번에는 폭염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자원봉사자도 수재민들도 마땅히 쉴 곳도 없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이 빠지고 뜨거운 햇살이 찾아든 강원도 철원의 침수마을. 자원봉사자들이 젖은 가구를 꺼내 마당에 늘어놓습니다. 얼룩과 곰팡이도 열심히 닦아냅니다. 건물 외벽엔 페인트를 다시 칠합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밀려든 폭염에 마을 전체가 눅눅해졌습니다. 몸에선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땀이 막 솟아오르는데요. 날씨가 좀 덜 더웠으면 수해 입으신 분들도 좀 복구하기 편할 텐데 날씨가 도와주질 않네요. 침수 탓에 습도가 워낙 높다 보니 뼈약볕에도 집안은 좀처럼 마를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도배며 장판도 아직은 먼 일입니다.
주민들은 시멘트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겨우 끼니를 때웁니다. 날은 더워지고 복구 작업은 이게 뭐 빨리빨리 되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지치고 사람이 또 힘들고 또 햇빛을 가리거나 쉴 데도 없고 그런 상황이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선풍기도 돌리기 힘들어 집안은 마치 사우나 같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집입니다. 미처 진흙을 다 퍼내지 못했는데요. 날이 워낙 덥다 보니 악취까지 풍겨 올라옵니다. 임시대피소에 들어가 보려 해도 수용 인원이 한정돼 있어 여전히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어떻게 젖었으니까 비닐로 깔고 신문 깔고 아침이면 그 위까지 축축한 거야. 자고 일어나면 개우는 게 아니라 몸이 묵직해. 너무 서글퍼. 폭우가 휩쓸고 간 수해 마을에 이번엔 폭염이 찾아오면서 수재민들은 또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추입니다. 집중호우로 북한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로 북한강 상류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쓸려 내려온 쓰레기가 화천 지역에만 적어도 2,500톤 이상의 것으로 추산됩니다. 박성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금강산댐으로 알려진 북한 인남댐 하류 평화의 댐 아래에 있는 하천입니다. 물 위엔 통나무부터 고무보트, 드럼통까지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강변에도 쓰레기가 수북합니다. 그런데 생활 쓰레기를 뒤져보니 우리나라 물건들하고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상표를 자세히 보면 북한 평양에서 만들었다는 치약에 샴푸, 음료수병까지 발견됩니다. 이달 초 내린 집중호우로 북한에서 쓸려 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이 청소에 나서봅니다. 하지만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이게 인력으로다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장비 지원이 조금 시급하다고 보죠. 뭐. 배를 타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보니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강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 배가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평화의 댐에서 멀지 않은 북한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km가 넘는 강 표면이 목재와 각종 폐기물로 뒤덮였습니다. 평화의 댐부터 1시간 반을 물길을 따라 내려가 본 결과 곳곳에 쓰레기 더미들이 계속 발견됩니다. 화천군은 지난 집중호우 때 북에서 밀려온 쓰레기가 적어도 2,500톤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임남댐 방류로 인해서 북에서 내려오는 부유 쓰레기들이 좀 늘은 걸로 알고 있고요. 화천군은 밀려온 쓰레기 처리가 지자체의 역량을 넘어섰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 이달 6일 발생한 의암호 선박사고 희생자인 춘천시청 소속 고 이영기 주무관의 연결식이 오늘 춘천시청 광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고 이영기 주무관의 가족과 동료,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또 고 이영기 주무관에게는 특별 승진 임용장이 수여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의암호 선박사고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내일과 모레 소방과 경찰, 군 등 인력 3,400여 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섭니다. 의암댐과 춘천댐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댐 방류를 일시 중단합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서울의 사랑제일기업에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춘천, 횡석에 이어서 원주, 평창, 강릉 지역까지 서울발 감염이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과 전문가에게도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승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애쓰십니다. 지난 닷새 동안 보면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내에서도 영서, 영동 지역 구별이 지금 없이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2차 대유행의 어떤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미 한 일주일 전까지 보통 한 50명 내에 그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네. 최근 일주 사이에 100명 이상 또 200명 이상까지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주 사이에 2배 이상의 환자가 더블링이 2번 이상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의상으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도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정은경 그 질병관리본부장이 17일 날 브리핑한 것처럼 전 즉각적인 그 상황 통제가 안 될 경우에 그 확진자가 더 계속 급증하고 네. 그 이를 돌보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시스템에 좀 붕괴가 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이어질 수도 있는 네.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선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군요. 예. 예.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지금 457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두 번의 상황, 그러니까 신천지 대구교회,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과 비교해 본다면 그 파급력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신천지하고 이태원 클럽에서는 주로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비교적 경증이거나 좀 잘 버텨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글쎄 이번에는 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라도 좀 50대 이상의 좀 이게 중년이나 고령층의 환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네. 좀 그 중증도나 사망자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제 워낙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써 생긴 지가 꽤 거의 뭐 9개월 가까이 돼가기 때문에 좀 사람들 간에 굉장히 피로도도 많고 네. 거기다가 좀 이제 여름도 더운 날씨가 왔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심리적 피로감과 경계심 약화로 인해서 어디서든지 좀 집단 감염이 생길 수 있어서 그 특정 어떤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좀 성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연령이 높은 신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우려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자, 이번에 뭐 평창에서 휴가를 즐기던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었고요. 피서객에 의해서 강원도민이 또 감염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대형 이 숙박업소에 근무하는 노동자였었는데요. 강원도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어쨌든 좀 뭐 해외여행이 지금 현재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어떤 좀 특히 그 아주 피크 휴가 기간이 또 강원 지역에도 이게 폭우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뭐 강원 지역에 조금 뒤늦게 피서객들이 많이 혹시 오게 되면 네. 그때 그런 피서객을 통해서 강원도민, 특히 뭐 고령자가 많은 강원도민들한테 조금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 초까지 뭐 더위가 계속된다고 하고 예. 또 휴가를 유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예. 조금 더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에 전파력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뭐 그 동남아 여러 지역, 뭐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나 또 그쪽 그런 국내에서도 파키스탄이나 우즈벡에서 유입된 그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유입된 건이 몇 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전파력이 아마 거의 10배 정도 높다고 하는데, 요번에 뭐 언젠가는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을 항상 대비를 해야겠지만, 이번에 이제 갑자기 늘어난 그 집단 감염이 이와 관련된 건지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그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로 좀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강원도 차원의 코로나19 현재 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처에 대해서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원주의료원에서 좀 경증 환자를 보고 네. 그 국가지정병원인 그 강원대병원하고 지정병원은 아니지만 원주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코로나19 환자의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강원도에선 잘 환자를 관리해 왔는데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면은 이게 또 거기서 다 커버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자체와 잘 협의를 해서 예전에 그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그 생활치료센터 이런 것들이 또 고려돼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후에 이에 대한 국가적인 시설 보완 작업이 있겠죠.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또 관련 인력, 또 의사, 전문 인력에 대한 보강도 있어야 될 테고요. 그거를 빼놓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이 부분까지 챙겨야겠습니다.
자,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고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해주셨는데 아직은 격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격상이 될 가능성,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는 것이 필수적인 사회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약간 실제적으로 현재까지도 이미 2단계로 단계를 올렸어야 하지만 네. 안 해왔었거든요.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10인 이상 모임의 금지나 공중이나 민간 다중시설 운영 다 중단하고 휴업, 원격 수업, 전원 재택근무 이런 강력한 권고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어떤 여러 전문가들이라든가 잘 협의하에 이루어진다면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나라의 방역 당국의 조치를 잘 따라야겠고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민들께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8.15 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경우에 진료가 좀 필요하다라고는 권고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크거나 고열이라든지 또 기침과 같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난다면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도움 말씀 끝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동선이 겹치거나 증상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연락을 통해서 필요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지 안전할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핵심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100% 막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게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이거는 시간을 버는 백신과 좀 더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시간을 버는 거라는 거를 조금 잊지 말고 나나 또는 내가 속한 집단이 언젠가 또 이렇게 또 집단 발생이 생길 수 있는 게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좀 비난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존중하면서 최대한 빨리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치료가 이루어질수록 서로 이제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마스 한림대학교 준선성심병원의 이승순 교수였습니다.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태백에는 폭염주의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온열 질환자가 30명이 발생한 만큼 더욱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으로 구름만 조금 있겠고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영서 지역은 22도에서 25도로 예상되고 영동 지역 쪽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영서 지역 33도 이상으로 기온이 오르겠고 영동 지역은 35도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쪽으로는 모레부터 동풍이 불어오면서 낮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외선과 오존까지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 들으셨는데요. 장마가 끝나면서 폭염이 기승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고 있지만 코로나 2차 대유행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서객이 몰리는 곳에선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피서를 위해서는 피서객들의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네, 7시 뉴스 강원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